네. 자, 이번 시간은 384페이지의 분계 연습 68번 분계부터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 문제를 볼까요? 3월 10일에 취득한 자기 주식 500주, 주당 만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250주를 주당 12,000원의 현금을 받고 매각했습니다. 단 자본 조정 중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에 잔액이 20만 원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여기서 지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상호 상계하여 처리해야 됩니다. 상계하여 처리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번에는 자기 주식을 만원에 500주 사가지고 한 주당 12,000원에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2,000원씩 이익이 난 건데 과거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한 게 20만원 있었다 이겁니다. 이거를 먼저 상계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초과된 것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차변의 현금을 12,000원 250주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볼까요? 12,000원 곱하기 250주 300만원 나옵니다. 300만원이 들어왔어요. 자산 증가죠? 자, 대변에 자기 주식이 없어집니다. 자기 주식 250주 곱하기 만원 250만원이죠. 250주 곱하기 만원 하면 250만원. 자, 그러면 이제 50만원만큼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자본 조정에 있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먼저 상계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만원 상계시키고 30만원 차이 나는 것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된다 이거. 30만원. 네,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서로 상계 처리하고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것도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되고 자본에 있는 계정 과목에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 간에 있는 계정 과목은 서로 상계 처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이에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에요. 자기 주식은 뭘까요? 자본 조정입니다.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 조정,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 네, 자본 관련 거래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연습하고 있습니다. 69번 보겠습니다. (11월 5일에) 취득한 자기 주식 300만원을 전부 소각하였다. 소각 감자죠. 주식을 소각한 것은 감자예요. 감자라는 것은 차변에 자본금이 와야죠. 주식을 소각하면은 차변에 자본금.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을 합니다. 자본금 200만원이 액면가죠. 자, 대변에 없어지는 건 뭐가 없어졌어요? 자기 주식이 없어졌죠.
자기 주식 300만 원에 매입했던 거. 따라서 우리가 유상 감자처럼 300만 원에 사가지고 200만 원의 자본금을 감자시킨 경우죠. 그래서 감자 차손 100만 원을 인식해 주면 됩니다. 감자 차손 100만 원. 다음에 70번. 70번도 감자 문제 같습니다. 회사는 3월 15일에 액면금액 5,000원인 자기 주식을 한 주당 6,000원에 1,000주를 취득하였는데, 자기 주식을 한 주당 6,000원에 1,000주, 600만 원에 취득했다는 거죠. 4월 15일에 이 자기 주식을 소각하였다. 감자, 유상 감자 했어요. 그런데 감자 차익 잔액이 50만 원 있는 상태다. 감자 차익 잔액이. 자,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은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차변의 자본금을 먼저. 감자했다 그러면 차변의 자본금이죠. 액면가로 기록해야 됩니다. 몇 주를 소각했느냐? 1,000주를 소각했습니다. 그죠? 1,000주. 액면가는 500만 원이에요. 액면금액이 한 주당 5,000원이니까 1,0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 500만 원이죠. 그래서 자본금은 차변에 500만 원 감소하고요. 자, 대변에 자기 주식이 소각됐죠. 자기 주식은 한 주당 6,000원에 샀던 거예요. 한 주당 6,000원에. 그렇기 때문에 1,000주니까 600만 원짜리죠. 600만 원을 감소시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야 될 게 바로 감자 차손 인식하지 말고 50만 원 감자 차익을 먼저 상계합니다. 감자 차익 50만 원 차변에다 상계하고 나머지 50만 원만 감자 차손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은 상계하여 처리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년도에 72만원에 취득하였던 자기 주식을 모두 소각하여 처리하였다. 자기 주식의 전년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71만원이었고 액면금액은 70만원이었습니다. 자, 자기 주식의 경우에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할 일은 없다. 자기 주식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가증권 자산들 공정가치로 결산 때 평가하잖아요. 자기 주식은 자산이 아니에요. 자본 조정입니다. 이건 평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가치하고는 무관합니다. 이 회계 처리에서는. 자, 그러면 공정가치 무시하면 돼요. 자, 전년도에 72만 원의 자기 주식을 사가지고 모두 소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의 액면 금액은 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변이 자본금이 70만 원 감소하는 거죠. 액면 금액으로. 그리고 대변에 자기 주식이었으니까 72만 원에 샀던 거예요. 대변에 자기 주식 72만 원. 아무 데이터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 2만 원만 감자 차손이 되는 겁니다. 차변에 감자 차손 2만 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감자라는 것은 주식을 소각했다 그러면
감자입니다. 감자는 무조건 차변에 자본금이 와요. 액면금액으로. 다음은 72번을 보겠습니다.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은 전기에서 넘어온 결손금을 말합니다. 이익이 나지 않으면은,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는 계속 결손금이 누적이 돼가지고 결손금이 계속 2월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에서 1억 5천만 원의 결손금이 2월이 됐어요. 이것을 보전을 위하여, 이 보전이라는 건 이걸 없애준다는 겁니다. 결손금을 제로로 만들겠다. 보전을 위해서 주식 5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2월 결손금은 이익잉여금이고, 이익잉여금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주주들이 자기 지분을 가지고 이 결손금을 메꾸겠다 이거예요. 주주들이 5주를 한 주로 병합시켜 가지고 자기 지분을 줄이는 겁니다. 5분의 1. 5주가 한 주가 되는 거예요. 5분의 1로 병합하기로 했다. 감자 전에 당사의 자본금은 2억 원이고 액면금액은 한 주당 10,000원, 주식수는 2만 주 해서 2억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월 결손금만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본금을 5분의 1로 줄입니다. 그러면은 2억 원을 5로 나눠보세요. 5분의 1이니까 2억 원 나누기 5 하면은 5, 4, 20 4천만 원으로 줄이는 거죠. 5주를 주식 5주를 한 주로 한다는 것은 5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2억 원을 5로 나누면 4천만 원. 그러면 차변에 오는 자본금은 1억 6천만 원을 줄여줘야 되죠. 그래야 4천만 원만 딱 남는 거예요. 자, 대변에 2월 결손금. 자, 2월 결손금은 이익잉여금의 차감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을 없애주려면 대변에 기록해야 돼요. 1억 5천만 원을 보전하기 위한 거니까 2월 결손금 1억 5천만 원 제거해 줍니다. 자, 감자 해가지고 2월 결손금을 제거했는데 1,000만 원 이익 봤어요. 1,000만 원 이익. 2월 결손금 1억 5천만 원 제거했어요. 감자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감자하면서 이익 봤다. 감자 차익. 이건 손익계정으로 하는 이익이 아니고, 이것도 감자 차익도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같은 자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 차익이 1,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자를 실시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결정입니다. 대부분 감자는 바로 이런 72번 문제와 같이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감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손금 보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익이 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결손금 보전을 위해서 감자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회사 자본금이 2억 원에서 지금 4천원으로 줄었잖아요. 또 감자하면 자본금이 아예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주들은 그냥 자기 지분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자가 이익을 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자본금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죠. 회사의 순자본을
지켜내야만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익을 내지 않고 계속 손실을 내게 되면은 그것이 누적이 됐을 때 이와 같이 감자를 통해서 보전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73번을 볼게요. 73번. 무상증자를 위하여. 무상증자는 마치 주식의 배당과 같은 것입니다. 무상증자. 무상으로 주주에게 주식을 발부하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그래요. 자, 무상증자를 위하여 기타 자본잉여금 2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자본잉여금. 여러분, 자본잉여금이라는 자본의 분류는요, 법인과 주주와의 거래에서 법인이 이익을 본 거거든요. 그걸 주주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주주와 법인이 자본 거래에서 이익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주주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해서 무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자본잉여금 2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000주를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기존의 주주들에게 발행해 줬어요. 4,000주를. 자, 그러면은 차변에 기타 자본잉여금이 감소하죠. 2천만 원. 이제 이건 없어져야 되고, 대변의 자본금이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을 액면가로 기록해야죠. 4,000주 곱하기 한 주당 액면가 5,000원. 4, 5, 20. 2천만 원이죠. 차변에 기타 자본잉여금 2천만 원. 대변의 자본금. 기타 자본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의 감소죠. 자본 계정이 차변에 왔을 때는 감소, 자본 계정이 대변에 갔을 때는 증가. 그래서 대변은 자본 증가. 그래서 자본 총액의 변화는 없어요. 법인의 자본 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누구에게 좋게끔 결정이 난 거냐면은 주주에게 좋게끔 됐습니다. 이 자본금이라는 건 주주의 몫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잉여금을 주주에게 그냥 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무상증자. 우리가 이제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주주에게 나눠주는 이런 그 무상증자도 있지만, 이익잉여금으로 주주에게 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주식 배당이라고 그러죠. 배당을 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금 배당하는 방식이 있고 주식으로 배당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익이 난 것을 가지고 주주에게 돌려준다. 그런 거 우리가 주식 배당. 근데 이게 73번이 주식 배당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뭐만 달라요? 차변에 오는 요 계정가오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할 때는 차변에 오는 게 2월 이익 잉여금이란 말이에요.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차변에 오는 게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 이건 이익이 난 것은 이것도 이익이긴 이익이었는데 어떤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낸 게 아니에요. 이 자본잉여금은 아까 말했듯이 법인과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팔거나 제품을 팔아가지고 난 이익이 아니다 이거죠. 아까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해가지고 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으로 배당을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주식 배당을 했다고 그러고, 지금의 73번의 이 배당은 사실은 이제 배당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이제 무상증자라고 그래요. 근데 성격상 배당하고 결과적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같은 거예요. 자기 지분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주주에게 돌려준 거라서 이것을 우리가 무상증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와 주식 배당은 굉장히 성격이 비슷하다. 그런데 차변에 오는 개념 과목이 다르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 오고 우리가 주식 배당은 차변에 오는 게 2월 이익잉여금으로 하는 거예요. 영업을 해서 얻은 이익으로 배당하는 게 주식 배당이니까. 그 주식 배당 했던 거는 우리가 앞에서 아마 연습을 했던, 아니 뒤에 나오던가 앞에서 했던 거나 앞에서 했었네. 아까 그 57번 58번에서 했었죠. 그러면 7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4번. 당사는 신한금융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매년 말에 퇴직금 추계액의 60%만큼을 적립하고 적립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하기로 계약을 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걸 알아야 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불입을 했어요. 돈을 가령 1억 원을 불입했다. 그러면 그 1억 원이 회사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 개정 과목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죠. 이 목적이 뭐예요? 퇴직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금융기관에 불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불입했나 볼까요? 자, 확정급여형인데 추계액의 60%를 불입을 하고 1%는 수수료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올해 퇴직연금 부담금은 3천만 원, 수수료는 30만 원이었대요. 이것을 이체했다. 그러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거래처는 신한금융 3천만 원 자산 증가시키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데 이게 수수료 비용이면 이제 제조원가로 해야 되느냐 판매관리비로 해야 되느냐 요게 문제인데 이 74번에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생산부 직원들의 퇴직금인지 생산부 직원들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그 영업이나 관리부 쪽에 해당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만약에 이 수수료를 30만 원 중에서 뭐 생산부 대 관리부의 비율은 5대 5다 하면은 수수료 비용 500번대로 15만 원, 판매 관리비로 15만 원 이렇게 반반 하면 돼요. 자,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수수료 비용 3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 현재로서는 몰라요. 자, 대변은 이걸 뭘로 지급했습니까?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죠. 보통예금 한국 3,03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74번 문제에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것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회사 불이백을 회사는 어떻게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자산의 개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는 계정 코드를 제조 경비로 봐야 되느냐 판매 관리비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자료 설명 중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이걸 코드를 잘 골라야 됩니다. 다음은 75번을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자산에 운용자산을 말하는 거죠. 이자 30만 원이 입금이 됐는데 당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하여 신한금융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네, 이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늘었죠.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신한금융 30만원 증가하고 대변에 이걸 수익으로 보면 됩니다. 예. 운용수익인데 이게 퇴직연금 운용수익. 예. 퇴직연금 운용수익. 수익은 수익으로 인식하면 돼요. 퇴직연금 운용수익. 영업의 수익이죠. 뭐 이자 수익과 같은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자 수익은 이자 수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예금 상품을 넣어놓은 것이 이자 수익이고 요거는 연금 자산이니까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는 별도의 수익 계정으로 이자 수익과 구분해서 처리해 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이 퇴직연금에 관한 문제들이 쭉 나오고 있네요. 76번 볼까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상사는 퇴직연금의 부담금 150만 원을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제도가 이건 다른 제도예요. 뭐냐면 확정기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이백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게 달라요. 비용으로 처리한다. 비용은 그럼 뭐로 하냐? 퇴직급여.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 근데 이 비용은 항상 제조원가냐 판매관리비냐 이 코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76번의 문제를 보면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금 150을 납부했는데 이 중에 100만 원은 제조 부분에 대한 것이고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50만 원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퇴직급여를 하는데 코드를 두 개로 차변에 나눠서 해야 돼요. 차변의 퇴직급여 하나는 OXX로 500번대로 100만원 오게 되는 거고요. 또 차변의 퇴직급여인데 이것은 8XX로 800번대로 50만원 이렇게 퇴직급여를 두 개로 쪼개서 비용 처리해 주시고 500번대는 제조원가 명세서로 가는 거고요. 800번대는 손익계산서 판매관리비로 가는 거죠. 그리고 대변은 현금으로 납부했다. 현금이 150만 원 감소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아까 74번에서 확정급여형 하면은 자산처리 확정기여형 지금 76번에서 회사가 납부했다 그러면 비용처리 이게 핵심이에요. 확정급여형이 자산 확정기여형이 비용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것은 이제 76번으로 끝났고 77번 사무직 홍길동 씨가 퇴사하여 퇴직금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습니다. 퇴직급여 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그 옆에 표가 있어요. 퇴직급여가 1200만 원이고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40만 원, 차감 지급액이 1160만 원을 지급했는데 홍길동 씨 퇴사 직전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200만 원이 잔액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된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감소시켜야죠. 근데 퇴직금이 1200인데 200밖에 없어요. 그러면 200만 감소시키고 나머지 1000만 원 모자라는 건 비용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건 비용 처리. 퇴직급여. 그러면 홍길동 씨가 사무직 사원이죠. 그래서 퇴직급여는 800번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소가 200만 원. 잔액이 200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자라는 1000만 원은 퇴직급여인데 800번대 1000만 원. 판매관리비로 비용 발생. 자, 대변이 또 두 개죠.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0만 원을 회사는 예수금으로 부채로 인식하게 되죠. 원천 징수한 것은 예수금입니다. 그리고 보통 차감 지급액은 보통 예금 통장에서 지급했다고 아까 나왔었죠. 대변에 보통 예금이 되겠어요. 한국은행 1160만 원.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다음은 78번. 78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당사는 생산직 직원 김수연의 퇴직 시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2천만 원,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600만 원을 지급했다. 퇴직금이 2,600만 원이네요. 600만 원은 연금계좌에서 지급했고 2천만 원은 회사 통장에서 지급했다 이 말이에요. 퇴직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4,900만 원. 네. 퇴직금보다 더 많이 있어요. 4,900만 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는 안 했다. 생략해라. 예수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변의 퇴직, 급여, 충당, 부채 2,600만 원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의 보통 예금 한국은행에서 2천만 원 자산 감소하고 대변의 퇴직, 연금, 운용, 자산, 거래처, 신한 600만 원 자산 감소하고 이거죠. 네, 77번과 비슷합니다만은 77번은 회사 통장에서만 퇴직금을 지급한 거고 78번은 회사 통장과 그리고 퇴직연금 자산 계좌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퇴직금을 지급한 거예요. 자, 다음은 79번. 자, 자료가 되게 많네요. 79번은 5년간 근속한 영업사원 노성호 씨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정산 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네,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어요. 자, 퇴직금이 1,800만원. 그리고 두 번째, 국민연금 가로 열고 퇴직금 전환금 회사 납부. 국민연금을 회사가 납부했다. 원래 국민연금은 회사가 50%만 부담하는 건데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나중에 퇴직금에서 그 상환하기로 하고 회사가 지금 국민연금 그 노성호 씨의 국민연금을 20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개정 과목은 국민연금 전환금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전세자금 대여 500만원. 네. 자, 노성호 씨에게 회사가 5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빌려줬어요. 퇴직할 때는 이것도 정리해야죠. 가로 열고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다. 그러면 주임종 단기 채권 대변에다가 상계해야 되고. 그리고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50만원. 요거는 예수금 부채 증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000만원이 있고 단기에 상기 외에 퇴직금 지급 내역은 없다. 그러면 노성호 씨 퇴직할 때까지 1,000만원이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000만원이면 나머지 800만원은 뭐로 처리해야 돼요?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해야죠. 자, 차변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원과 퇴직급여 8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분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변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만원 부채 감소되고 모자라는 800만원은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는데 노성호 씨는 영업부 사원이니까 800번대로 전표 입력해야 되고 그것이 800만원. 예, 차변 요소는 이거죠. 자, 대변 요소는 국민연금 전환금 200만원 차감하고 200만원 또 주임종 단기채권 500만원 차감하고 또 세금 예수금 50만원 차감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죠.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지급한 건 그럼 얼마겠느냐 빼봐야 되겠네요. 1,800만원에서 마이너스 750만원 하게 되면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대변은 1,050만원. 조금 복잡하죠?
네, 자 이렇게 이런 회계 처리도 우리가 분계 연습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데 앞에서 뭐 뒤에 기출 문제나 이런 데서는 지금 이렇게까지 복잡하게는 문제를 안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계 연습을 해 두는 거고요. 자, 8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역협회 법정단체 일반회비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우리가 법정단체의 그 회비 옛날에 교재에서 뭐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회비 이거 예제로 많이 다루었죠. 세금과 공과금에서 상공회의소 회비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 우리가 연습을 좀 했었습니다. 그 상공회의소도 법정단체예요. 여기 무역협회도 법정단체. 자, 그래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그리고 오퍼 정보협회 임의단체. 임의단체라는 것은 무슨 그 정부기관에 허가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단체. 오퍼 정보협회에 일반회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세법상 처리로 분계하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재무회계에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을 신경 쓰지 않고 회계 처리하면은 두 개 다 지금 성격은 같아요. 단체, 하나는 법정단체고 임의단체입니다만은 단체의 회비니까 세금과 공과금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인세에서는 법정단체 회비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는데 임의단체 회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봐야 됩니다. 기부금. 네. 기부한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금과 공과금은 판매관리비잖아요. 판매관리비 성격으로 보느냐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0번은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800번대로 해서 20만원 인식하시고, 또 차변에 오퍼 정보협회는 기부금 10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변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현금 30만원. 다음에 81번 보겠습니다. 81번. 자, 회사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됨으로써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변경 등기하고 이에 대한 등록세로서 12만 원의 현금을 지출했습니다. 등록 관련 수수료로도 1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되었다. 등록세는 세금이죠. 그런데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합니다. 개념과목 이것도 나누어져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12만원,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금이고, 등록 관련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10만원, 대변이 현금이 되겠습니다. 22만원.
다음 82번. 당사에서 구입했던 상품을 수재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서울시에 기부했습니다. 상품 구입 원가는 1,000만원이고 시가는 1,200만원이다. 이거는 지금 부가가치세를 감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합니다만 부가가치세를 감안하면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일반 전표로 그냥 이건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비용이 발생했죠. 수재민을 도왔으니까 기부금이죠. 기부금은 우리가 재고자산으로 기부했을 때 원가로 처리합니다. 1,000만원. 만약에 부가세가 반영이 됐으면 기부금은 1,120만원이 됩니다. 왜 1,120만원일까요? 원가 1,000만원에다가 시가의 10% 120만원이 부가가치세니까 이 부가가치세 120만원과 1,000만원 1,120만원이 기부금이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 부가가치세 이 얘기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120만원 무시하고 그냥 기부금 1,000만원으로 하고요. 대변은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감소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적요번호 8번을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타계정으로 대체. 이걸 넣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비용 처리가 되면서 또 매출원가로도 또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틀려집니다. 타계정으로 대체 코드 8번을 꼭 넣어주어야 이 1,000만원이 매출 원가에서는 포함을 안 시키죠. 매출 원가에서 차감 계정으로 들어가요. 적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이런 거래를 우리가 재고자산의 타계정 대체 거래라고 합니다. 적요 코드 반드시 입력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재고자산의 타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 코드를 8번으로 꼭 입력을 해야 결산이 맞는 거예요. 손익계산서가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83번까지만 해볼게요. 격리 직원의 개정세법 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수강 후 강의료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함과 동시에 다음의 기타 소득에 관한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어떤 영수증을 발급했는지. 자, 외부 강사 교육비는 회사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강의료가 50만원. 이게 교육훈련비예요. 그런데 얼마를 지급했나요? 4만원인데 지방소득세 별도. 그러면 44,000원. 44,000원을 공제했어요. 세금으로. 예, 그러면 45만 6천원을 계좌이체했다 이 말이죠. 예. 계좌이체했나요? 네,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했어요. 자, 그러니까 대변이 요 44,000원 예수금 그리고 보통예금이 45만 6천원 차변이 교육훈련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교육훈련비 50만원 대변이 예수금 44,000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기 때문에요. 44,000원이고 보통예금 한국은행 45만 6천원 이런 회계 처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강사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강의를 하는 경우는 그 강사의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해서 필요 경비를 60% 인정을 해주죠. 우리 소득세 원천징수에서 배웠잖아요. 그 기타 소득 원천징수에서 그 50만 원에 60%니까 65, 30만 원을 필요 경비로 봐서 빼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20만 원이죠.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20%예요. 그래서 20만 원의 20%는 4만 원이죠. 그래서 4만 원을 기타 소득세로 소득세로 과세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소득세 4,000원 해서 44,000원을 공제했겠죠. 그러니까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때는 강사니까 면세사업자죠. 면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는 요 강사료에서 곱하기 3.3 이것을 세금으로 공제하고 송금을 해줍니다. 원래 3%인데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3.3%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외부 강사에게 강사료 원천징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그 강사가 저처럼 직업적인 강사다. 그러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만약에 강의료가 50만 원이다. 곱하기 3.3 세금 공제하고 나머지 입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사가 직업적인 강사가 아니에요. 이번 주제하고 딱 맞아가지고 그 사람은 강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강사로 이번에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타 소득이에요. 그때는 이런 방식으로 강사료에서 필요경비를 60%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65, 30만 원 필요경비 뺍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20만 원이죠. 요 소득금액이 과표예요. 과세표준. 거기에다가 20% 세율이에요. 이게 20%. 그래가지고 또 그 나온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또 한 번 더 떼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 계산을 대략 해보면요. 50만원 곱하기 3.3을 하면은 지방소득세 50만원 곱하기 3.3%를 안 해요. 퍼센트 하면은 16,5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는 세금을 16,500원만 공제하는데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면 44,000원. 2배 정도 세금이 더 많이 공제가 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84번부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